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게가 상당히 무겁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공하기가 좀 상당히 계획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무게도 상당히 무겁고 그 다음에 부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철근 작업을 할 때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획을 잘 잡아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공사 현장이 큰 현장 같으면은 공장에서 가공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공장에 주문을 하면 그 우리가 필요한 규격이나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뭐 100%다 공장에서 제작할 수는 없고 현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느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작을 하죠. 그리고 큰 현장 말고 뭐 작은 현장들 같으면은 보통 뭐 공장에다가 주문을 하면 철근을 우리가 원하는 규격이나 사이즈로 양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제작을 잘 안 해주죠.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주로 가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철근이 보통 8m짜리죠. 8m짜리를 가져와서 뭐 10mm, 16mm, 21mm 이런 굵기에 따라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현장 작업을 할 때 그 가공해야 되는 양이 많으면은 보통 이런 밴딩기를 씁니다. 여기 밴딩기죠, 여기. 그래가지고 요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밀어 줘 가지고 여기다가 철근을 넣고 그 다음에 밀어주기 때문에 압력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양을 가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하는데 현장에서 이 속도가 좀 빠르죠. 밴딩기를 쓰면은. 그래서 많은 양을 할 때는 저렇게 밴딩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 많은 양을 제작하는 거 말고 좀 간단한 걸 할 때는 밴딩기가 작은 밴딩기가 있죠.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슬라브를 깐다든지 이렇게 할 때 뭐 이거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층층별로 다 끌고 다니면서 이거 밴딩기를 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정 양을 많이 생산할 때는 이 밴딩기를 써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슬라브나 뭐 볼을 깔다가 보니까 필요한 뭐 소량들 이런 것들은 주로 소형 밴딩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소형 밴딩기는 아주 작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런 철근들 뭐 16mm라든지 19mm, 21mm 이런 철근들도 다 구부릴 수는 있죠. 근데 이 큰 밴딩기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는 주로 이 밴딩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소형 밴딩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적시적소에서 제작을 많이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밴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밴딩기고 요거는 카드기죠. 자르는 거. 그래서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어디에다 장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밴딩을 한다든지 카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우리 철근들을 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철근을 우리가 조립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슬라브죠, 슬라브 철근이고 이건 벽철근이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결속선으로 여기 결속선이죠. 요 철사선처럼 요 대가 있죠. 그림 보이죠? 요거 사이를 결속선으로 묶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용접을 한다든지 철근 사이를 그냥 용접을 해버리죠. 그러면 훨씬 좋기는 하죠. 결속선보다가. 왜냐하면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뭐 끊어진다든지 결속선은 끊어질 수가 있죠. 바이브레드 압력이나 콘크리트 압력 때문에 끊어질 수가 있고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철근이 정확하게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결속선이 끊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에 의해서 밀리면은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굽는다든지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속선을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결속선 이염보다 더 좋은 게 뭐 용접 이염 또는 뭐 가스 압접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속선 이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철사를 가지고 요걸 깔꿀이라고 하죠. 요 철공
철근 아저씨가 요 들고 있는 거, 요게 깔꿀이죠. 요 손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결속선입니다. 왼손에는 깔꿀이 들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철근을 묶어 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다 묶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묶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라브 철근 장착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슬라브에 상부건과 하부건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 벤트건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벤트건 보니까 요 16mm짜리네요. 요거는 슬라브 건 깔 때 보통 한 벌은 10mm, 단부는 10mm, 그 다음에 장면 방향은 13mm, 보통 이렇게 섞어서 깝니다. 10mm, 13mm를 십자 형태로 보통 일반적으로 깔죠. 그 다음 중간에 벤트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벤트를 집어넣는데 여기서 보면은 단부 방향에서 꺾어가 올리죠. 올려서 단부 중앙부 구분이 있죠. 그래서 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단부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부에 있고 그 다음 4분의 1 지점에서 하부로 내려오죠. 그래서 쭉 다른 4분의 3 지점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상부근이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철근을 벤트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벤트건을 쓰면 이거 좀 상당히 이 가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관공사 같은 데는 도면에서 나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뭐 개인공사라든지 관공사가 아니면은 보통 철근이 우리나라 노동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철근 값이 인력 값보다 철근 값이 더 쌉니다. 재료비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벤트 잘 안 쓰고 그냥 두 벌로 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현장에서는 덮으로 깐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부에 이거 같으면 16mm건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에 상부 하부에 그냥 두 개 다 그냥 깔아버리죠. 그러면은 철근은 좀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인건비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건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뭐 다른 현장에 가니까 인건비는 많이 싼데 저 철근 같은 게 많이 비싼 현장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해외 같은데 노동력은 싼데 임금은 싼데 이 자재값이 비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펜트 도면 나온 대로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철근을 배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을 배건을 하고 나서 보면은 여기에 이게 슬라브판 밑판 거푸집이죠. 거푸집이죠. 그럼 거푸집을 대가 있으면 이 철근이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났을 때 철근이 콘크리트 무게에 의해서 딱 붙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뜬 상태로 이 피복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피복 두께를. 그래서 철근 가공 후에 콘크리트 타설이 이어지는데 콘크리트 타설 할 때 뭐 무게나 압력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가 이 무게나 압력이 많이 가해지죠. 그래서 그 무게나 압력에 의해서 철근이 정확한 위치에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거죠. 스페이스라든지 뭐 유바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장착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철근을 이어준다 이 말이겠죠. 철근을 조립하는 형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벽철근이죠. 벽면에 대해서 철근을 이제 배건을 했습니다. 벽에다 철근을 배건을 하고 이거 가로건, 세로건이 이제 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계고부 주에는 이렇게 철근으로 보강을 합니다. 계고부 주에는 나중에 여기 전단력이 많이 이제 하중이 가해지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틀어지죠. 이 부분이 콘크리트 부분이 여기에 계고부 쪽에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단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럽을 많이 접어줘야 되겠죠. 이 부분 지금 스트럽이 대가 있죠. 그래서 스트럽을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 끼워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스트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사선 보강을 했네요. 보강을 하고, 이제 전기나 설비 배건을 하게 되겠죠. 철근을 하고 난 다음에, 요 보면은, 콘센트죠. 콘센트 소켓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호스를 요렇게 깔아가 요거 들어갑니까? 세대 분전반으로 가겠죠. 보통 세대 분전, 이 모든 콘센트라든지 스위치 있죠. 우리 방에 들어가는 스위치.
이런 것들은 전부 호수로 미리 연결시켜 놓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 호수가 전부 어디로 가가 있습니까? 세대 분전반으로 가가 있죠. 그래서 세대 분전반 아파트 같으면 보통 어디 있습니까? 현관문 옆에 우리가 신발장 같은데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가 있죠. 그래서 요 호수가 다 그쪽으로 연결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골조가 다 형성되고 나면 이 호수로 분전반에서 전선을 거꾸로 밀어 였는 거죠. 전선을 다 밀어 여 가지고 전부 다 연결을 시킵니다. 콘센트하고 스위치하고 다 연결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분전반에서 이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겠죠. 분전반에서부터 이제 이 호수를 통해서 전선을 다 거꾸로 밀어 였습니다. 그래서 밀어 여면 여기에 나중에 이제 전선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콘센트를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형태죠. 스위치 같으면 스위치를 마무리를 해주는 형태고. 근데 이 보면은 이 소켓 있죠. 소켓. 이거 콘센트나 스위치 소켓은 위치가 딱 정해지면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요 위치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나중에 옮기기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치가 아니었다. 이러면은 옆으로 20cm 더 와야 된다. 이러면 콘크리트 깨내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설비를 장착할 때는 정확한 위치에 장착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주방이죠. 주방. 그러면은 여기가 소켓가 무슨 소켓이겠습니까? 이거 보통 요 앞에 싱크대가 있게 되겠죠. 싱크대 있고 싱크대 위에 요 보면은 밥솥 전기밥솥 올려놓는 그 자리죠. 그래서 여기 스위치를 콘센트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콘센트가 하나 있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싱크대 위에 보면 우리가 후황이 있죠. 그죠? 음식할 때 음식 빼는 거 후황이 있습니다. 요 보면 구멍도 뚫혀져가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그래서 후황을 돌리는 콘센트가 들어가가 있는 거죠. 여기 후황 돌리는 콘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후황 파이프 빠지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싱크대에서 음식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조리대가 있겠죠. 가스렌지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위치가 가스렌지 위치가 여기겠죠. 여기서 가스렌지가 있고 음식을 하면은 위로 올려가지고 후황을 돌리면 바깥으로 이제 음식물 그 뭐 연기나 이런 것들을 빼내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정확한 위치가 정해져야지 설비가 이제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부 이제 요런 보면 호수가 나가 있죠. 호수만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호수만 있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세대 분전반으로 다 연결이 되겠죠. 전부 다 세대 분전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호수를 다 빼놓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전기공사할 때는 거꾸로 선부터 밀어 여는 거죠. 분전반에서 다 세대 분전반에서 밀어 였습니다. 전선을 밀어 여서 이까지 이렇게 이 필요한 자리로 빼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선을 거꾸로 밀어 였는다고 하니까 이 호수 같은 게 가다가 90도로 팍팍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전선 밀어 엮기가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항상 완만하게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호수를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직선 아니면 꼭 꺾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경사가 세지 않도록 완만하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장착을 해줘야지 나중에 전기선 밀어 열 때 좀 편하겠죠. 여기서 호수 공사하기 좀 편하다고 해가지고 딱딱 90도로 꺾어 놓으면 이거 전선 거꾸로 절대 못 끼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호수를 장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철근을 배건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전기나 설비에 부속품들 필요한 나중에 공사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소켓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후황 나오는 피관이죠. 피관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 넣는 거겠죠. 그럼 요 콘크리트는 요 안에 안 들어가니까 구멍이 뚫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파이프를 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설비 공사하기 힘든 것들을 미리 다 정착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 구멍 안 뚫었다고 생각하면 피관 이거 설치를 안 하고 콘크리트 타설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거 콘크리트를 코어로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한 개 뚫는데도 엄청 힘들죠. 그래서 설비나 이런 것들을 미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철근을 장착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설비, 전기나 설비들을 장착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스페이스를 다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래서 철근 간격을 유지하고 피복 두께를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벽 쪽에 반대편에 거푸집을 장착을 하는 거겠죠. 거푸집을 장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철근 배건하는 형태를 한번 봤습니다. 그림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는 벽면이었고 여기는 이제 슬라브 위에죠. 슬라브 위에를 보면은 슬라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배건을 이렇게 도면대로 하게 되겠죠. 이거 슬라브에서는 보통 10mm, 13mm를 교차하도록 이렇게 십자 형태로 장변 방향, 단변 방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벤트건을 이렇게 접어가 들어가가 있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또 10mm, 13mm를 십자 방향으로 보통 까는 형태로 가겠죠. 일반적인 건물은 그렇고 뭐 특수한 형태로 가면은 구조 계산에 의해서 좀 바뀔 수가 있겠죠. 13mm, 10mm가 아니고 뭐 더 13mm, 13mm로 갈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철근을 이제 그 배건을 했다고 봅니다. 하고 나서는 뭐 합니까? 이렇게 파이프들이 지나가겠죠. 파이프들이 지나가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는 뭐 녹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고 색깔이 다르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콘센트만 지나가는 색깔. 예를 들어가 뭐 노란색으로 했다. 예를 들면 스위치 있죠. 콘센트하고 스위치는 다르죠. 방에 들어갈 때 불 켜는 게 스위치죠. 그 다음에 콘센트는 뭡니까? 우리가 전기 뭐 냉장고 같은 거, TV 같은 거 꼽는 게 콘센트겠죠. 그래서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뭐 예를 들면 스위치, 그 다음에 뭐 이 파란색은 콘센트, 그 다음에 파란색은 통신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인터넷은 하는 거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통신선도 깔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프 색깔을 구분해서 이제 가는 거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보면 이거 탓을 할 때 뭐가 빠졌는지 보기가 편하죠. 전부 다 노란색으로 해놔버리면은 이게 콘센트가 빠졌는지 스위치가 빠졌는지 통신이 빠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서 했는 거겠죠. 그래서 슬라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벤트건이 이렇게 접혀져가 있죠. 벤트 가공을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 벤트 가공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비용들이 인건비보다가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럼 재료비보다 그게 많이 들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벤트건 사용 안 하고 철근을 빼면 안 되겠죠. 더 넣는 거는 관계없죠. 그래서 그냥 하복은 그냥 그대로 가고 이어서 그냥 쭉 가는 거겠죠. 벤트 없이. 그 다음에 상복은 지나갈 자리에 그냥 여기 공간으로 지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깔아버립니다. 일반 개인 공사들이나 뭐 관공사 아니면 그렇게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 그죠? 바처 이런 걸로 우리가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철근의 위치를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철근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설비 다 끝났죠. 설비 요거 뭐 화장실 우리가 뭐 정수나 오수 나가는 통이 되겠네요. 보통 요 화장실 비트가 있죠. 비트 쪽에서 가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필요해서 뚫어 놨네요. 공기 환기통 같네요. 그래서 요렇게 뚫어 놓고 필요한 것들은 요렇게 다 미리 뚫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 뭐 전기통신 뭐 전기통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정착하고 놨다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철근들이 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슬라브 철근을 한다고 봅시다. 그 부집되고 이라는 게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 그 부집을 대기 전에 뭘로 합니까? 이렇게 데크 형태로 가면은 이게 그냥 마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쪽만 이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쪽만 지금 거푸집을 정착을 했죠. 여기 보 지나가는 데죠. 보쪽만 정착을 하고 그 다음 슬라브에 원래 이렇게
거푸집을 대고 그다음에 슬라브 철근을 깔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를 그냥 데크로 가져와서 까는 겁니다. 이거는 공장에서 다 만들어져가 있죠. 데크로 깔면은 바닥 철근까지 끝나가 있습니다. 철근까지 요 보면 철근이 다 정착이 돼가 있죠. 그러면 바닥 거푸집도 설치하거나 나중에 해체 안 해도 되고 데크를 사용하면 그 다음에 철근도 바닥판에 대거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량이 현장에서 일량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데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 데크를 이제 깔고 난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데크를 깔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슬라브 쪽에서 콘크리트를 탓을 하려고 하면 보 쪽은 어떻게 됩니까? 철근을 현장에서 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깔면서 이 슬라브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철근을. 그래도 이만큼 바닥 철근이 깔려져가 오기 때문에 훨씬 현장 일량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노동력도 많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겠죠. 인건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공기도 상당히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양생시키고 탈량하는 과정을 없애버리겠죠. 그냥 그대로 마감입니다 이게. 그래서 데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 보면은 이제 자세히 그림이 있네요. 데크까지는 보는 이거 우리가 현장에서 거푸집을 댔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 바닥판은 우리가 데크로 가져와가 공장에서 생산된 거를 가져와가 딱 연결을 시켜놨죠.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철근하고 기둥철근은 깔아줘야 되겠죠. 현장에서 실제로 깔면서 마지막에 여기에 한 것만 돼가 있는 거죠. 위에서. 그래서 상부근 지나가는 거는 다시 깔아야 됩니다. 바닥판도. 그래서 지금 요 깔아놨네요. 요 보면 보이죠. 데크 위에 상부근 지나가는 거를 한 벌 깔아놨습니다. 구조 계산에 의해서 이제 뭐 한 벌을 깔든 몇 미를 깔든 이제 결정이 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설비나 전기 배관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데크를 사용하면은 공사 비용이나 공사 기간이 상당히 유리해지겠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근이 뭐냐 한번 볼까요?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콘크리트의 온도 수축 변화에 의해 열 응력에 따라 균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철근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슬라브를 타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근데 철근이 우리가 구조 개선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이제 뭐 30cm 간격으로 깔았다든지 그다음에 보는 어떻게 깔고 뭐 기둥은 어떻게 깔고 이렇게 돼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열 팽창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철근하고 사이에 예를 들어서 구조 개선을 하니까 300mm 떨어져가 있다. 그럼 중간에 예를 들어서 150에다가 철근을 하나 더 넣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뭐 10mm짜리라도 하나 더 이어주게 되면은 균열이 발생하는 게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수축 변화에 의해서 열 응력에 따라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겠죠. 근데 중간에 구조하고 별로 관계 없지만도 철근을 집어넣어 주면은 온도 수축이 좀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철근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온도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넣느냐 하면은 온도 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히 그럼 온도 철근을 좀 많이 넣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수화 반응이 좀 많이 일어날 때 그때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화 반응이 많다 하면은 어떨 때냐? 계절적으로 아주 한여름에 이제 콘크리트를 탓을 한다. 이래 되면은 온도근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화 반응이 빨리 일어나죠. 여름에 더우니까. 그 가다 보면은 균열이 더 빨리 발생합니다. 빨리 물이 건조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디다가 배관합니까? 일방향 슬래브에서 구조상 단순 지지로 된 경우에는 하부 직선근만 배치하고
직교하여 보조건을 사용하는데 이를 온도 철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장변 방향에다가 배건해 주면 됩니다. 어디다가 장변 방향으로 배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온도 수축 균열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구조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뭐 구조에서 허용한 철근보다 더 넣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굵은 철근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10mm짜리 넣죠. 10mm짜리 쭉 해가 많이 넣습니다. 10mm짜리 두 건 넣는 것보다 13mm짜리 한 건 넣는 것보다가 간격을 벌려서 10mm짜리 두 건을 넣어주면은 비용은 똑같죠. 그렇지만도 수축 균열은 좀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온도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장변 방향으로 집어넣는데 온도 수축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만한 환경이 됐을 때 집어넣는 거겠죠. 온도 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구조하고 관계없이 넣는 겁니다. 그 철근을 온도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하중 때문에 넣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굵은 철근을 넣어야 되고 이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온도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얇은 철근을 주로 넣죠. 10mm짜리 보통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 것을 온도 철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스 콘크리트의 균열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